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국장입니다. 오늘 월간 이장섭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새 조금 바람이 따뜻해지다가도 춥고. 예, 아유, 저는 이 2월, 3월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이게 네. 마음은 따뜻해야 되는데, 네. 현실은 되게 춥지 않습니까? 이 꽃샘추위의 찬바람이 아주 뼛속까지 스미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한겨울보다 춥게 느껴집니다. 네, 거기다가 또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아서 예. 사람들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여전히 추운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에 청주에서 보기 드문 집회가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세이브 코리아 청주 집회, 그리고 오후에는 탄핵 찬성 집회, 충북 비상시국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과 그 세이브 코리아 청주 집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이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예, 뭐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네. 탄핵을 물론 오늘 이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면 이제 헌재의 시간이 되겠죠. 해서 앞으로 2주 암만 늦어도 3주 내에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탄핵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집회 내지는 주장들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겠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 탄핵 반대의 목적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특정 이 집단의 어떤 자기 존재를 과시한달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극우 집회들이 이렇게 각 파벌이랄까요? 네. 이제 세력별로 경쟁을 하는 양상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 속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 이제 그런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이 시민들에게, 대다수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새 과시, 경쟁 관계에서의 우위 선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고, 충북의 국회의원 다 오고, 당협위원장도 오고, 지방의원들도 많이 왔는데, 연설은 그 서승우 위원장 한 명만 했고, 좀 일부는 좀 쭈삣거리고 카메라에 좀 안 찍히려고 그렇죠. 어디 숨어 있고 그런 모습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처한 현실이죠. 이 정말 그 깊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이것이 내란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는 이제 법원의 판단일 테지만, 계엄 위헌적 계엄과 법률 위반을 한 것들은 몇 가지만 봐도 사실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국민의힘 측 내부에서도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어제도 보니까 최재형 의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권성동 대표 역시 현재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까지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승복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분리돼야만, 그렇게 돼야만 이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길이 열리는 거죠.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갈 길이 열리는 건데, 이런 류의 극우 집회에 국민의힘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갈 길을 잃고, 이게 블랙홀이죠. 계속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힘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과를 해야만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의 건강함, 또 한 발짝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네. 가야만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갈 길이 열리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늪에 국민의힘이 빠진 채로 네.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는 카메라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 그래도 또 현장에는 가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뭐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적당히 좀 언론에 노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이것들이 이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 극우 집회 내지는 윤석열의 탄핵 반대의 입장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헤어나가기 어려운 늪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나마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좀 윤석열을 딛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어떤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주장하는 이 망상적 현실 인식이랄까요? 그 속에서 최종 변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오후 5시쯤에 라이브를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오늘 뭐 꽤 오래 어쩌면은 날이 바뀔 때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까지는 아닌데 이제 언제가 무제한으로 좀 풀어줬고 네. 앞에 또 이제 그 증거조사가 조금 더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 국회 측 변론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변론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뭐 심야에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 그 국민의힘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다시 다 인정하고 딱 구구랑 싹 그렇게 남보랄라 하라 하고 자기 길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늪이고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도저히 그 윤석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또 이제 그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보수의 과표집된 여론조사상에서의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뭐 국민의힘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일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우클릭했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의힘이 극우만 어울리다 보니까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 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선거 전략상 치고 들어간 것이죠. 네. 그렇게 돼서 이 중도와 중도 보수를 민주당이 선점하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그 극소수 극우에 이제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건강한 이제 정치를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털고 나와야 될 텐데 뭐 털고 나오자니 이 강력한 지지 기반을 버릴 수도 없고, 네. 또 그런 어른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밤길 가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뭐 그래도 그 국민의힘이 극우로서의 현재의 모습들을 좀 벗어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뭐 한 2, 3주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여론의 흐름을 보면 파면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 뭐 중도 그룹의 민주당 지지율이 좀 확대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체감적으로 좀 느끼십니까? 제가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꾸로 올라가고 민주당이 빠지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오는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세력,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변했다라기보다는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대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는 뭐 민주당한테 다 내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조사상에서의 차이는 있겠고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론이 다가올수록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도 좀 있을 테고 또 기가 죽는달까요? 이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그 국민의 생각들이 이제 다시 여론조사에 반영되게 돼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갔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이번 탄핵 국면도 그렇고 이제 다가올 조기 대선도 그렇고 이 계엄이 정당한가 아닌가, 계엄을 하는 정당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들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통합행보, 당내 통합행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까지도 만나서 식사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이런 당내 통합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뭐 통합이라는 것들은 정말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정치에 있어서는 정치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해서 지금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들 또 민주당의 이런저런 정책적 시도들 그게 우클직 논쟁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선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도 뭐 이런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화학적 결합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늘 하죠. 네. 이 통합의 어떤 이미지가 실행될 때 이게 화학적 결합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늘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돼야만 실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는 우리가 뭐 작은 차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누구도 생각지 않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의 종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줘야만 돼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또 불행한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크게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더 이상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 결과로서 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또 시사하는 바가 그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나와야 할 그런 인물인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근에 북한 어민 왔던 분 다시 돌려보낸 것 때문에 재판 받았는데 선고유예형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뭐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일단 뭐 재판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 행보는 또 어떨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하려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비서실장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앞에 선고유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고유예라는 것도 이제 저도 법원에게 판결문을 좀 봤는데
그런 거죠.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재판받을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상 북한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인민이라 그래야 됩니까? 북한 사람들조차도 우리 국민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방을 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땐 위법한 일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법률적 미비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북한 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재판장에 세울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법이기는 하나 어떤 죄를 묻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사법적 미비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타협적 판단을 해서 선고유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리 노영민 실장은 사실은 이제 충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봤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경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미 관계라든지 뭐 남북 문제, 경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 있을 때,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들을 극복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었고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잘 풀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 사실들 때문이라도 이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소중하게 이 경험을 네.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은 중요한 뭐라 할까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주로 이제 대권주자 중심으로 이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도움이 필요하고 자문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어떤 친문의 대표주자로서의 통합의 상징성 이런 것보다는 실사구시 요새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실질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험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 시기에서도 네. 많은 대화 내지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들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대구시장 보면은 네. 뭐 더 확실하게 뭐 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근데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내년 지방선거 나갈 사람도 열심히 그 선거에 몰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일단.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을 정해놓고 또는 이제 하다 보면 또 길이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의원님은 어떤 상황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매번 여쭤봐서 죄송하긴 합니다. 제 거취를 묻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뭐 가장 최근에 뭐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저도 뭐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현실 상황들이 굉장히 좀 엄하죠. 예, 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떤 불법적 위헌적 계엄령을 내린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집중해야 될 텐데 이 각 주자들이 이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분산되고 또 그 뜻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법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또 평가절하하기도 그런데 이 대선 국면 속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여야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겠고 해서 적절치가 않다. 지금 다 각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어떤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있긴 하겠으나 공식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도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익숙한 길을 주로 가죠. 예, 그래서 좀 더 업무적으로나 뭐 자기 능력에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능력들, 탤런트가 있을 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조만간 좀 마음을 정하면 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멘트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1m 더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언제쯤 판결할 것 같아요? 그냥 재미삼아. 글쎄요, 저는 뭐 한 보름 정도면 예, 오늘이 이제 11차 네. 변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네. 다 끝나고 탄핵 헌재 재판이 이제 73일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한 뭐 보름 정도면 결론을 이게 뭐 그동안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으나 명백한 거는 뭐 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것들이 포고령 1호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계엄 상황에도 국회 활동은 보장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의 정치상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포고령 1호에 딱 나와 있어요. 예, 이거 그 자체로 위헌인 것이죠. 예, 헌법재판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나머지의 사법적으로 뭐 이게 내란죄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들은 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건 위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12일 예상한 거 같으네요.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